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세계문학 전집,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세 번째 시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모래의 여자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세계문학 전집 55번째 책입니다. 이 모래의 여자라는 이 책은 아베 코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네요. 요미우리 문학상도 받으시고 프랑스 최우수 외국문학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그 수상작이 바로 이 모래의 여자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선정 세계 10대 문제 작가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소설계에서는 또 문학계에서는 유명하신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이 저에게 주는 느낌은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소설을 전개할 수 있구나.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구나. 이 소재로도 소설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충격적인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 참 소설가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곤충 채집을 하러 떠났다가 여자 혼자 사는 모래 구덩이에 갇히게 된 남자. 흘러내리는 모래에 집이 파묻혀 버리지 않도록 그는 매일매일 삽질을 해야 하는데 매일 삽질합니다.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그 삽질이 아니라 정말 삽질합니다. 네. 모래를 파내기 위해서 이 남자는 계속 삽질을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지프의 신화를 연상시키면서 서스펜스와 철학적 인식의 깊이가 환상적으로 어우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 영화가 돼서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래의 여자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시 보면 정말 현실적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전체의 내용을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간중간 이렇게 작가가 표현하는 그 어떤 문장들 또는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은 잠깐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래의 여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이 책 뒷면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긴 했지만 어떤 이 주인공 남자가 곤충 채집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여행을 떠난 마을에 갇히게 됩니다.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모래가 계속 쏟아지는 마을이에요. 모래를 파내지 않으면 집 전체가 묻혀버리는 그런 마을입니다. 설정 자체도 좀 괴기스럽기도 하고 뭔가 특이하기도 하죠. 그런 세상이 있겠냐 싶지만 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끊임없이 이렇게 모래가 쏟아져 들어오듯이 뭔가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좌절감,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우리의 현실 세계와 또 닮아 있지 않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모래집에 갇혀서 그 모래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뭐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 혼자 사는 여자와 같이 계속 모래를 파내면서 생활을 영위합니다. 어느 순간 결국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모래 구덩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정말 또 아주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주인공에게 오는데요. 이 주인공은 그 기회를 쉽게 잡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탈출할 수 있다. 어느 때나 나는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그 모래 구덩이 집에 안주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소설 내용만으로는 굉장히 단순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 내면의 어떤 그 생각, 뭐 이렇게 고민,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장면들이 아주 디테일하고
또 문학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물론 저는 문학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아주 흥미롭게 읽은 책입니다. 그 중에 뭔가 좀 특이한 부분들 한두 군데 정도만 한번 읽어보면요. 이 주인공이 그 모래구덩이에 뭐 빠지게 되는 건 아니고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잠자리를 좀 이제 물어보게 되고 일종의 민박집 비슷하게 소개를 받아서 그 집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안을 살펴보는데 그 방을 좀 묘사한 겁니다. 분명 방이기는 한데 이부자리는 펴져 있지 않았다. 이부자리 대신 모래가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벽 너머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움찔 놀라 우뚝 서고 만다. 이 집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끊임없이 흐르는 모래의 촉수가 내장의 거의 절반을 파먹었다. 평균 8분의 1mm란 것 외에는 형태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모래. 그러나 이 무형의 파괴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무엇 하나도 없다. 어쩌면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힘의 절대적인 표현이 아닐까. 모래가 계속 파먹고 있는 그 집안 내부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문장인데요. 뒷부분에 이게 참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어쩌면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야말로 힘의 절대적인 표현이 아닐까.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에 대비를 해봐도 정말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어떤 소설 속에 이런 철학들을 담아놓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뒷부분에 있는데요. 이 모래를 파는 것들이 이제 계속 어떤 노동의 일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계속 모래를 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을 극복하는 길은 노동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노동을 극복하는 그 자기 부정의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주인공이 모래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어딘가 가서 강의를 들은 내용 중 하나를 이제 이 주인공이 회상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강의에 같이 갔던 그 동료의 별명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별명을 가진 동료와 같이 강연장을 갔는데 그 강연장에서 들은 내용이 노동으로 노동을 극복하는 그런 자기 부정의 에너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으로 노동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부정의 에너지가 노동의 가치다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역설적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헤어나지 못하는 끊임없는 어떤 노동의 굴레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노동이라는 게 꼭 어떤 글쎄요, 뭐 직장 생활의 어떤 뭐 직장 생활, 뭐 조직 내 생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물론 혹자는 노동 그 자체의 가치를 두기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세계를 바라고도 있잖아요. 네. 쉽게 그것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굴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뒷부분 한쪽에 소개를 해놓은 부분이 어떤 노래 가사 한 부분인데요. 이건 슬픈 편도표 블루스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편도표, 저희는 왕복표를 가지고 있지 않죠. 인생에서 왕복표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번 마음껏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왕복표가 없죠. 편도표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원웨이 티켓. 아주 예전에 원웨이 티켓이라는 그런 팝송도 유행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네. 편도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어떤 인간들의 어떤 슬픈 운명?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슬플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편도표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좀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 모래집을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탈출하지 않고 그 생활에 안주하는 것들이 어떤 그런 편도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은 편도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얻게 되는 자유, 뭐 이런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책은 그렇게 두껍질 않습니다. 글쎄요, 23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잡으면 금방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문학작품을 지금 읽어가면서 그동안 어떤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경영경제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철학적 깊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흥미로운, 또 재미있는, 그리고 뭔가 또 새로운 느낌, 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 쉬운 5번째 모래의 여자,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